시작하기에 앞서 구독과 좋아요 안 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꼭 한 번씩 부탁드립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크리에이터에게 큰 힘이 됩니다. 제게 큰 힘을 주셔서 감사드리며 바로 시작합니다. 영국 데일리 밀없는 토트넘 스타 손흥민, 그리고 레알 마드리드 듀오인 주드 벨링엄, 오렐리엥, 추아메니 등 리버풀이 최근 수년간 놓친 6명을 살폈다며 리버풀이 잡지 못한 선수들 중 손흥민이 핵심이었을 알렸습니다. 최근 레알에 입단한 벨링엄, 그리고 레알 마드리드 미드필더 추아메니 등을 먼저 소개한 신문은 이어 손흥민 얘기를 끄집어냈습니다. 지난 2015년 가을부터 리버풀 지휘봉을 잡은 위르겐 클롭 감독이 도르트문트에서 일할 때부터 손흥민을 좋아했다는 일화도 곁들였습니다. 클롭 감독은 도르트문트 시절이던 지난 2013년 처음으로 계약을 시도했으나 손흥민이 바이엘 레버쿠젠에 합류했다는 밀어는 지난해 카타르 월드컵 앞두고 클롭 감독이 KBS와 진행한 인터뷰를 소개하며 클롭은 은혜 인생에서 가장 큰 실수 중 하나는 손흥민과 계약하지 않은 것이라고 인정했다고 전했습니다. 이어 손흥민은 환상적이고 한국 축구의 상징이며 세계 최고의 공격수 중 한 명이란라는 클롭 감독의 찬사도 빼놓지 않고 소개했습니다. 손흥민과 클롭은 약속이나 한 듯 2015년 프리미어리그로 옮겼는데 팀은 달랐습니다. 손흥민은 토트넘으로 갔고 클롭은 브랜든 로저스의 뒤를 이어 리버풀을 맡았습니다. 또한 리버풀에서 뛰었던 호세 엘리케가 손흥민 영입을 촉구하며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리버풀의 완벽한 스타일이라며 호평을 아끼지 않았는데요. 영국 매체 HITC는 전 리버풀 스타 엘리케가 손흥민 특징을 말했다. 리버풀이 손흥민을 영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손흥민이 합류한다면 이상적인 리버풀 공격 스타일이 될 거로 짐작했다고 알렸습니다. 손흥민은 마우리시오 포체티노, 조제 무리뉴, 누누 에스피리투 산투 감독 시절까지 토트넘 핵심이었다. 안토니오 콘테 감독이 지휘봉을 잡았을 때도 마찬가지였다. 초반에 케인 아래에서 공격형 미드필더처럼 뛰었지만 존재감을 보였습니다. 최고 장점인 배후 공간 침투와 스프린트를 유감없이 보였고 동점골까지 넣었다. 콘테 감독은 최근의 인터뷰에서 손흥민은 최고의 선수다. 좋은 선수가 아니라 최고의 선수다. 나는 손흥민을 개선하고 돕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우리는 이미 월드클래스에 도달한 선수를 이야기하고 있다라며 엄지를 세웠습니다. 선수들도 프리미어리그 최고 공격수 중 한 명으로 인정했는데요. 조제 무리뉴 감독 시절에 손흥민과 함께했던 가레스 베일이 토트넘 드림팀 5인에 손흥민을 뽑았습니다. 리버풀 수비수 알렉산더 마이너스 트렌트 아놀드도 리버풀이 겨울에 영입했으면 좋을 것 같은 선수를 묻자 케빈 더 브라이너와 손흥민이다. 손흥민은 정말 뛰어나다. 스피드, 결정력, 침착함을 보유하고 있다고 말하며 크게 화제가 되기도 했습니다. 발렌시아, 비아레알, 뉴캐슬 유나이티드를 거쳐 2011년부터 2016년까지 리버풀에서 뛰었던 엘리케도 마찬가지였던 것입니다. 엘리케는 개인사회관계망 서비스, SNS에 아놀드가 손흥민과 더 브라위너가 리버풀에 필요한 선수라고 말했다. 손흥민은 완벽하게 리버풀에 맞는 선수다. 손흥민은 3톱 어떤 위치에서도 활약할 수 있다. 최적의 포지션은 9번 공격수와 윙어다. 아놀드 말에 전적으로 동의한다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여기에 영국 매체 데일리메일에서는 손흥민은 2025년 계약기간 만료로 올해 여름이 이적하기에 가장 적기인 상황이다. 훌륭한 사업 수완을 가진 레비 회장이 그를 올 여름에 판매해 막대한 이익을 올리려 할 것이다 라고 보도했습니다. 손흥민 선수는 아무래도 계약기간이 2년 남았을 경우 이적이 더 활발하게 일어날 수 있는데요. 계약기간이 1년 남게 되면 선수 입장에서는 조금만 기다리면 FA로 풀려 주급도 훨씬 더 유리하게 계약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파는 구단 입장에서는 1년 뒤 FA가 되면 한 푼도 못 받기 때문에 적당한 가격이나 낮은 가격에 반드시 팔아야 하는 극단적인 상황에 놓이게 됩니다. 따라서 구단 입장에서는 높은 이적료를 받을 수 있는 가장 이적 적기는 2년 남았을 때인 이번 여름이 가장 이상적인 판매 시기, 이적 시기입니다. 손흥민은 현재 리버풀, 맨시티, 뉴캐슬 등과의 링크가 나고 있습니다. 이탈리아와 사우디행 링크도 있었으나 가능성이 거의 없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한편 프랑스 및 아스날의 레전드 앙리가 손흥민과 토트넘의 궁합에 대한 발언을 했는데요. 앙리는 발언을 이어갔는데요.
포스테코글루는 하이프레스, 높은 위치에서의 압박과 카운터 프레스, 볼을 뺏긴 직후 바로 소유권을 되찾기 위해 즉시 압박하는 것을 선호하는 감독이다. 토트넘에서 이러한 전술적 색채를 띌 것으로 예상받고 있다. 상대를 압박하며 상대 공격수가 공간을 창출하면 즉시 마무리할 수 있는 손흥민 선수가 중용될 것이 분명한 상황이다. 토트넘의 이전 감독이었던 콘테는 300을 두고 윙백이 전진할 자리를 만들어주기 위해 윙어를 공미에 가깝게 사용하였다. 첼시 시절에야 아자르가 중앙에서도 킬패스를 날려주고 좁은 공간에서 드리블을 성공시켰지만 손흥민은 아자르 같은 유형이 아닌 뒷공간 침투와 중거리 슈터 유형의 선수인데도 그 롤을 맡긴 것이다. 이로 인해 손흥민 선수 활용법이 잘못되었다는 이야기를 들었다. 한편으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손흥민을 그 위치에 뛰게 했다는 것이 그만큼의 역할을 대신할 수 있는 선수도 없고 손흥민 선수가 킬패스 및 좁은 공간에서의 드리블도 이제 어느 정도 가능하다는 반증이라고도 볼 수 있다. 하지만 손흥민 선수의 장점은 앞서 말했듯이 뒷공간 침투와 직선적인 플레이 스타일, 슈팅 능력이다. 이를 볼 때 이번 토트넘 신임 감독 포스테코글루와 좋은 궁합을 보여줄 수 있을 것이다 라며 발언을 마쳤습니다. 포스테코글루도 프리미어리그라는 세계 최고의 리그에서 본인을 증명해야 하는 막중한 부담감과 책임을 감을 안고 토트넘에 왔습니다. 선수들에게 신뢰를 줄 것이며 최선을 다할 것이 분명한 상황인데요. 이 점이 어떻게 보면 좋은 성공의 열쇠가 될 수 있다고들 말하는 전문가들도 많습니다. 그간의 무리뉴와 콘테는 자신들이 토트넘에 온 것에 토트넘이 감사해야 한다는 마음가짐이 컸기 때문에 원활하게 소통하며 팀을 운영하는 것이 어려웠을 것이라는 추측인데요. 어떻게 될지는 일단 두고 봐야 하는 상황입니다. 손흥민 선수가 안정적인 스쿼드의 팀에서 충분히 지원받으면서 행복 축구를 하길 원하지만 혹시라도 탈트넘에 실패했을 시 새 감독과 행복한 공격 축구를 즐긴다면 또 괜찮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현재까지 전문가들의 의견은 궁합이 잘 맞을 거라고 하니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그래도 근본 없는 토트넘보다는 탈트넘이 나을 것 같은데요. 우리 국내 팬들은 손흥민 선수가 행복 축구하길 바라지만 그러려면 탈트넘이 답이지 않나 싶습니다. 리버풀이나 뉴캐슬, 맨시티 등 링크가 나는 곳 중 어디든지 이적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리버풀이 스타일상 잘 맞을 수 있을 것 같고 맨시티도 리빌딩 중이라 자리 잡기 괜찮을 것 같고 뉴캐슬은 왼쪽 공격수가 유리몸에다가 공격이 약하니 더욱 잘 맞을 것 같은데요. 여러분들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어디 팀으로 가는 게 가장 손흥민 선수에게 알맞고 좋을까요? 아무튼 손흥민 선수 프리시즌 기간 몸 회복 잘 하시고 여름 이적 시장이 끝나기 전에 가능하면 빨리 좋은 소식 들려주시길 기대하며 응원하겠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우리 구독자분들의 생각은 어떠신지 궁금합니다. 댓글로 의견을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며 다음에도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